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전 세계적인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젯밤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유럽이고 아시아고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 반등의 의미보다는 어디엔가에 저항이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다. 반등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어젯밤에 드렸죠. 미국도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반등이 주춤했다.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이 주춤한 상황이고요. 반등이 주춤했으니까 완전히 정지한 건 아니죠. 주춤이라는 건 일시정지라는 표현이겠죠. 반등이 완전히 정지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다시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 이제 오늘 밤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추가로 오늘 밤에도 멈춰버리면 그러면 다시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쳐다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장도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한국장도 어제 반등을 주춤했잖아요. 일시정지 했잖아요. 오늘까지도 멈추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걸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멈추고 오늘도 주춤하면 그럼 이제 다시 방향성이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에 이 반등세를 여기서 슬슬 고점을 높이던 이 반등세를 마무리하고 오늘도 멈춘다면 아래쪽으로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멈추면 종가까지 확인을 해서 멈추면 아직 안 멈춘 거죠. 그죠? 그리고 아직 테스트 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금 야 이거 무조건 이제 하락한다 이러면서 미리 들어가서 막 뭘 한 숟가락씩 얹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구경할 때입니다. 싸우고 있잖아요. 장 마감할 때 보고 종가 부근에 가서 오후 뭐 3시 반 근처에 가서 어떻게 마감할 것 같다라고 거의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시면 일단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일단 강해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요한 자리가 67,000원이잖아요. 67,000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숏 포지션 하락은 없다고요. 그죠? 67,000원. 근데 지금 돌파 한차 가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장 마감할 때 밀리면은 밀리면 다시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돌파 한차 해버리면 더 오르겠다는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마감한다라는 이렇게 그 양봉으로 마감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지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게 아니고 좀 지켜보셨다가 마감할 때 저항이 누적되고 못 가는구나, 또 못 가네, 또 반등이 멈췄네, 이 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이 멈췄네라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1200짜리가 중요한 지지력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붕괴가 돼야 이제 뭐 다시 하락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싸움들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오늘 잘하면 반등이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가 이게 기존의 숏 포지션 보유자들도 그렇고 뭐 지금 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좀 가만히 계셨다가 장 막판에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젯밤 미국 이야기 좀 더 하자면은 그죠? 일단 나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빅테크가 요즘에 약하니까요. 확실히 이 재료가 금리 인상, 뭐 긴축 이런 게 시장이 주목하는 재료다 보니까 IT 빅테크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 빠지고요. IT 빅테크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 와중에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요즘에 인플레이션, 그죠? 유가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에너지 섹터 이런 건 강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어젯밤에는 특별한 뉴스는 일단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요게 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긴 했는데 뭐 그다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아무튼간 이게 안 좋게 나왔대요. 그래서 요걸 재료로 해서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데 이걸 뭐 엄청난 재료가 있어서 이걸 악재라고 해서 하락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요즘은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더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슨 이야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그렇기보다는 그냥 주식시장이 한동안 많이 빠졌고 단기 낙폭과대 이런 우려가 있는 자리고 단기 낙폭과대 했으니까 반등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고
그 와중에 반등이 올라오다가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에 걸려서 하락 마감한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이슈가 있다면 있죠, 그죠? 오늘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월의장 연설도 있고, 또 아마 그 누구죠? 22 그 의장 연설도, 라가르드 연설도 있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오늘 밤에 있는 이벤트들을 좀 신경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테일 세일즈라고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어제 중국 소비 지표, 어제 중국 리테일 세일즈 지표가 나왔는데 박살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혹시나 모른다, 미국도 박살날 수 있다라는 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물가가 비싸다 이러면서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테일 세일즈라는 저 지표를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거 전에 그 블라드라고 제일 매파적인 연준 의원 연설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밤이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가 다 모여있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민하겠죠. 저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반등을 주춤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2거래일 동안 반등이 멈추면서 다시 시장이 하락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반등을 할 것인가, 요걸 오늘 밤에 이제 결정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고, 어제 버냉키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버냉키 아저씨는 누군지 아시죠? 그 연준의 전임 의장입니다. 전임 의장.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의장이죠. 이분이 양적 완화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셔도 뭐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이 정책 실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재작년쯤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데,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하여튼 그때 뭐 네가 뭔데 파월을 비판하냐, 연준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제가 맞았었죠. 잘난 척 오래간만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하도 깝깝해가지고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드디어 이런 얘기 하는 날이 오긴 오네요. 하여튼 버냉키도 비판하고 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긴 해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죠? 양적 완화를 최초로 실시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이 위대한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파월을 비판했다는 거는 지금 좀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걸 증명하는 어떤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더 보자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어제 그래서 더 빅스텝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은행도 50bp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적절한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를 지금 빅스텝 정도가 아니고 더 올려야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건 증시의 관점에서 자꾸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짜불짜불 오르잖아요. 이거 막고 싶으면 기준금리 인상 겁나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렇게 더 긴축적으로 한국은행이 나설 경우 지금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국은 사실상 부동산 빨로 지금까지 좀 버텨온 게 없진 않은데, 근데 그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퇴양난이다.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중국만 그렇겠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만 한국은 조금 상황이 나은 거죠. 한국은요. 어쨌든 간 이제 한국도 긴축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긴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나 뭐 여기저기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완화를 하고 이러고 싶은 것도 사실이긴 할 거예요. 더 좀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정권 들어서고 했으니까 좀 자꾸 완화를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완화도 할 수 없죠. 왜냐면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완화한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 환율이 더 쭉 올라가서 1,300원, 1,500원 가버릴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환율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긴축할 수밖에 없는데, 긴축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발목을 잡는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문제가 그건 겁니다. 이번에 만약 위기가 생기면 유동성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완화 정책을 펼 수가 없다. 왜냐?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가 나면 쉽지가 않다. 예전처럼 예전에 벤 버냉키가 했던 것처럼 예전에 얼마 전에 파월의장이 했던 것처럼 돈을 풀어갖고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게 진짜 깝깝한 상황입니다. 진통제를 경제가 하도 많이 맞아놓으니까 이번에 아프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약발이 통하지 않는 이제 무슨 약을 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당장 오늘 뭐 한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뭐 미래 전망이 어둡더라도 오늘 미래 전망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오늘 당장 한국 증시 오를 수 있고 미국 증시 오를 수 있어요. 더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증시의 베팅은 조금씩 차이를 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하나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에 뭐 비트코인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갖고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뭐 비트코인의 가치를 뭐 달러와 연동을 해갖고 뭐 달러의 가치를 뭐 추종하게 한다. 뭐 대략적으로 약간 제가 이해하기론 이런 페그제, 환율에서 있는 페그제 느낌, 요런 거를 비트코인에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는데, 이런 거에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뭐든지 기초자산이 중요하거든요. 기초자산이 중요해요.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을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주식이 그냥 완전 가상화폐처럼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회사라는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주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ETF나 뭐 지수에 관련된 베팅 같은 것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수많은 회사들의 묶음, 이런 회사들 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코스피 지수도 있는 거고, 뭐 코스닥 지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밑에 뭔가 담보물이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담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기초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저렇게 기초자산이 부실한 애들이 있다고요. 혹은 아예 없거나, 이번에 비트코인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얘의 가치를 담보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얘를 근데 어떤 진짜 실제 가치가 있는 달러화하고 연동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좀 그죠? 이건 좀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오래 갈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의문이 좀 생기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라면 괜찮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그제, 이거 환율 제도잖아요. 어떤 정부가 뭐 우리나라의 돈을 미국의 달러와 연동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런 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홍콩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홍콩 같은 경우는 뭘 믿고 페그제를 하냐? 자기 나라의 정부백을 믿고, 정부백, 예를 들면 뭐 정부의 외환보유고 뭐 이런 것들, 그 나라의 뭐 GDP 이런 것들을 어떤 기초자산으로 해서 달러와 연동을 시키겠다, 이거를 믿고 달러와 연동시키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신뢰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 이런 거는 뚜렷한 어떤 이런, 그죠? 어떤 기초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죠. 위험자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죠? 심지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고위험 자산인 국제유가, 뭐 어떤 원자재 이런 것만 해도 기초자산이 있잖아요. 기름값 뭘 줘요? 뭐 예를 들어 110달러를 주면 어디 뭐 시카고 거래소나 이런 데를 가면은 이렇게 그 기름 1배럴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기초자산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거.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어떤 우리가 투자하면서 기초자산이 뭔가, 기초자산의 가치를 분석해야 된다. 그게 가치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요즘에 뭐 코인이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보는 관점 하나 좀 말씀드려봤고요. 뭐 나머지 그죠? 어젯밤에 특별한 거 없었고, 그래서 참 미국 증시 지지와 저항 이야기만 조금 할게요. 오늘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미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 어젯밤에 저항을 넘지 못했죠. 어딘가, 그죠? 어딘가 저항을 넘지 못했어요. 제가 보는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좀 긍정적인 점은 요거, 빅스가 많이 죽었다는 거. 참 요즘에 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S&P가 0.4%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빅스가 4,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고 있죠. 아무튼 제 입장에선 이 빅스는 빨리빨리 죽어 내려오는 게 오히려 뭐 어떤 잠재적인 하락 이런 거를 위해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내려와야 돼요. 지금 사실 이 33, 뭐 34 이 정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추가로 시장이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가격대고 빨리빨리 내려와야 된다. 근데 잘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UVXY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더 죽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심지어 지수가 하락 마감해도 내려오니까 UVXY 들고 계신 분들 잘못 버티시면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아요. 뭐 어딘가 중요한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을 뭐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도 멈추면 또 하락 전환할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매물 소화하면 또 위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라고요.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부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여기다 대고 뭐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기타 등등 원자재들 국제유가 드디어 110달러 돌파한 착해서 위쪽으로 가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1830을 돌파한 짝해야 무슨 의미가 있는데 1830 밑에 있으니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게요. 얘는 일단 박스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점검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이 중요하겠죠. 그래도 그 어떤 주식시장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오늘 밤에 파워르장 연설 이런 것들, 불라드 연설, 뭐 지표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들 넘어서나 안 넘어서나 잘 보시고요. 삼성전자 67,000원, 뭐 코스피 선물 348 정도 자리, 뭐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 넘어서나 안 넘어서나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무튼 못 넘더라도 이렇게 양봉의 상승 마감하면 이 매물 소화하는 거죠, 그죠? 저항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200짜리 잘 보시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짜불짜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조정이죠. 지금 현재 건전한 조정 중인데 이런 조정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하여튼 오늘 밤이 그래도 조금 좀 단기 변곡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반등하느냐 꼬꾸라질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되겠다. 오늘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